자, 이번에 읽기 듣기 문제 직접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는 씨앗은행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씨앗은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64회에서 읽기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한국에 있는 씨앗은행인데요. 이거를 씨앗을 저장하는 금고, 돈을 넣어두는 곳을 금고라고 하죠. 자, 이런 뜻으로 뭐 시드 버트, 이렇게 시드 볼트 이렇게 부른대요. 여기 좀 산 쪽에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전쟁 났을 때 피하는 곳처럼 생겼죠.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씨앗을 실제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두께, 이 벽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지진이 강하게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이 씨앗을 도둑질하거나 훔쳐갈 수가 있어서 이 장소는 이 근방 인근 주변 지역까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로 24시간 내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대요. 만약에 누군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침입을 하면 5초 이내에 사람이 주변 경찰서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4회 문제에서 나왔었던 읽기 문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때 문제에서는 씨앗 저장고라고 나왔었죠. 씨앗 저장고가 씨앗을 저장해 놓는 곳, 이런 뜻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미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먼저 문제 한번 얼른 풀어보실래요? 이미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답 몇 번인지 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뒤에 제가 만든 문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 몰라서 얼른 확인할게요. 이거 어차피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니까 답은 3번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앞뒤 부분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시드 저장고가 어떤 곳인지 어떤 시설인지 설명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이곳의 연구원들은 이 씨앗 저장고의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원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보관 중인 씨앗 연구하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일을 두 가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활동, 이 연구하는 활동과 이 두 번째 활동도 해요. 자, 그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활동은 뒤에 나와 있겠죠.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왜요?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씨앗을 구하려고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하다, 찾아다니다, 이런 의미로 수집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씨앗을 수집하다. 여기서 저장고 관리하다 라고 푸신 분들은 이 뒤에 이 관리하다 관련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나머지 뭐 교육, 홍보 관련된 말도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씨앗 저장고라는 게 결국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래의 식량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환경이 점점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점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이거를 식물 멸종이라고 하죠. 멸종. 대표적으로 현재는 바나나 들 수 있어요. 바나나에만 생기는 병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바나나가 한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이 바나나도 만약에 병에 걸리면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나나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힘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식물 자원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고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관련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이런 씨앗은행, 시드 볼트 이런 단어들, 씨앗 저장고 이런 단어들 들었기 때문에 이 듣기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고 첫 번째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두 번째 남자의 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게 문제 확인하는 거 알고 계시죠? 태도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보면 시드볼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드볼트와 관련해서 각 나라마다
뭐 우리나라는 식용식물 종자 보관, 그 다음에 질병 치료제, 그 다음에 시드볼트는 미래를 대비한 연구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 포인트 잡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듣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문제를 잘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드 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재난 영화를 보면 큰 재난이나 전쟁 후 완전히 멸망한 지구에 다시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시드 볼트는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씨앗 저장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딱 2곳뿐인 식물판 노화의 방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핵전쟁, 멸종, 기후변화를 대비해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온 6만 점 이상의 씨앗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특히 외국의 시드볼트가 식용 가능한 작품을 주로 저장하는 반면 이곳의 시드볼트는 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식물 종자 보관에 힘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식물의 멸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제의 대부분이 식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소중히 씨앗을 지켜오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시드 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재난 영화를 보면 큰 재난이나 전쟁 후 완전히 멸망한 지구에 다시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시드 볼트는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씨앗 저장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딱 2곳뿐인 식물판 노화의 방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핵전쟁, 멸종, 기후변화를 대비해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온 6만 점 이상의 씨앗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특히 외국의 시드볼트가 식용 가능한 작품을 주로 저장하는 반면 이곳의 시드볼트는 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식물 종자 보관에 힘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식물의 멸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제의 대부분이 식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소중히 씨앗을 지켜오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답 공개할게요.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잘 푸셨나요? 맞추신 분들도 지금 보여요. 보면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미님 맞추셨고 그 다음에 은비님도 잘 맞추셨네요. 자 릴리님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습할 때는 틀려도 돼요. 연습할 때는 틀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토픽 시험 볼 때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연습할 때는 자주 틀려도 된다. 대신 한번 틀린 거는 절대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여러 번 복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님 2번 틀어요 라고 하셨는데 2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왜 답이 3번이고 1번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 내용 확인하면 되겠죠. 먼저 1번은 각 나라마다 시드볼트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현재 전 세계에 딱 2곳뿐인 현대판 노화의 방주입니다. 뭐가요? 이 시드볼트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딱 2곳밖에 없대요. 그럼 이거 나라마다 시드볼트가 있다라는 거 틀렸죠.
여기 이 부분 때문에 1번 틀렸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우리나라의 시드볼트에서 식용식물 종자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식용식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외국의 시드볼트가 식용 가능한 작품을 주로 저장하는 반면 이곳의 시드볼트,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시드볼트가 되겠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드볼트는 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생식물 종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밖에 없는데 외국에 있는 시드볼트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의 씨앗, 우리나라에 있는 시드볼트는 야생동물의 종자, 씨앗을 저장한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2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용식물의 종자 우리나라 틀렸죠. 3번 볼게요. 3번은 질병치료제 종자, 야생동물 종자에서 발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이처럼 부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야생종자 보관, 시드볼트에서 야생종자 보관에 힘쓰고 있는가, 노력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 치료제의 대부분이 이러한 야생동물 식물에서 발견된대요.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들 있죠.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이런 치료제들이 다 이런 식물에서 발견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3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3번 돼요. 마지막 4번 볼게요. 시드볼트 미래 대비하기 위해 종자 연구를 하는 곳이다. 미래를 대비해서 종자 연구를 위해서 이용된다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요. 소중히 씨앗을 지켜오며 마지막에 혹시라도 식물을 먹을 수 없는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보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씨앗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지키는 장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요. 씨앗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티벳매티님이 야생동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야생이라는 것은 단어에 이 야생자가 붙으면 자연에서 자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요. 자연에서 자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사는 동물을 보통 가축이라고 하죠. 또는 애완동물 말고 가족처럼 사는 동물, 무슨 동물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축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 이것들은 고기를 얻거나 또는 사람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요. 야생식물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야생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생식물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 이렇게 보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문제 풀 때 남자의 태도는 주제 찾기와 비슷하게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내용이 다 글의 내용이고요. 뒤에가 강조한다, 동의한다, 기대한다, 우려한다, 이게 남자의 태도인데 이 남자의 태도는 이 주제 찾는 부분, 남자가 하고 싶은 말에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태도가 이런 거라고 했었죠? 태도는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를 들어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에 나온 주제의 문제에 대해 걱정한다, 걱정하는 태도로 말한다 라고 하면 이거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드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요 단어가 이 시드볼트였어요. 그리고 보면요. 여러 재난 영화를 보면 이거 예시죠.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재난 영화 보면 큰 재난, 뭐 지진, 홍수 같은 재난 또는 전쟁 후에 완전히 멸망한 지구에 다시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 새싹이 이렇게 예쁘게 돋아나는 이런 모습을 심심찮게 나옵니다. 심심찮다, 적지 않다라는 뜻이죠. 단어 정리해보면 심심찮다,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모님, 쌤의 라이브 보는 분들 점점 많아졌네요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수업하는데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보면요. 시드볼트는 이러한 시드볼트는 이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씨앗 저장소래요. 여기도 만일의 사태가 뭔지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이 단어를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심심찮다, 적지 않다, 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일의 사태라고 하면 혹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나 사건, 이걸 만일의 사태라고 해요. 주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만일의 사태는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게 모든 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사건들 이런 뜻이 되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다 이렇게 뒤에 대비하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걸 대비한 씨앗 저장소래요. 시드볼트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시드볼트라는 주제어는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한 씨앗을 저장하는 곳이다 볼 수 있고요. 자, 특징이 나오죠. 뒤에 보면 전 세계에서 딱 2곳뿐이다 라는 특징 나와 있고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 2곳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대요. 자, 이 시드볼트는 이런 걸 대비한대요. 핵전쟁, 멸종,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국내외, 국내, 한국 안, 그리고 국내외, 한국 밖, 이 다양한 곳에서 6만 점 이상의 씨앗을 보관합니다. 와, 6만 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외국의 시드볼트는 식용 가능한 작품을 주로 저장하고요. 이곳의 시드볼트, 한국의 시드볼트는 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야생 종자를 저장하고 있대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종자, 뭐 씨앗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씨앗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씨앗은 어떤 식물을 얻기 위한 그 씨를 씨앗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이때 이걸 작품이라고 하면 씨를 심어서 뭐 어떤 열매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종류, 식물 종류, 이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자가 농사를 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 이렇게 볼 수 있죠. 농사가 가능한 식물의 종류, 그러니까 씨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작품이라고 하면요. 자, 마지막 종자라고 하면요. 이 씨는 씨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냥 씨앗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종자가 이 종자가 이 종류 할 때 종이에요. 종류.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이 종류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종자라고 해요. 이 종자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 똑같은 그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시드볼트에서 저장 중인 씨앗 중에 기사를 보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연꽃이 있었대요. 연꽃. 그런데 3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 그런데 이 연꽃이 사라졌었어요. 3000년 전에 있는 연꽃이. 그러니까 멸종을 한 거죠. 그런데요. 우연히 문화재,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발굴은 찾아내서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이 종자를, 이 연꽃의 종자를 발견했어요. 종자라고 하면 뭐 유일한 씨앗, 뭐 기초 씨앗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자를 발견해서 이걸 다시 심었더니 3,000년 만에, 그동안은 우리가 못 보고 이런 연꽃이 있다라고 듣기만 했었는데 3,000년 만에 이 연꽃이 피었다, 다시 피었다. 이 멸종한 식물이 다시 생겼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 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물 멸종을 대비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 가지 식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 이처럼 나와 있죠.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뒷부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제가 이 뒷부분에 있네요. 볼게요. 이처럼 야생식물 종자 보관에 힘쓰는 이유. 힘쓰는 이유 두 가지 나와 있었어요. 멸종 방지, 두 번째는 질병 치료제가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뒤에 보니까 또 이처럼 있네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 뒷부분이죠. 뒷부분이 정리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씨앗을 지키면서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이 문제들,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위에 나와 있는 시드볼트, 그리고 시드볼트가 왜 필요한지, 마지막 시드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까지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답은 나온 것처럼 1번이 됩니다. 시드볼트 설립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유예요, 이유. 왜 이거 보관하고 있는가? 중요성 뭐죠? 마지막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지키면서 앞으로 있을 날을 대비하고 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오답 보면요. 2번 시드볼트 건립 필요성. 이미 시드볼트가 있는데 시드볼트를 세우다, 만들다 이게 필요해요. 말하는 거 틀렸죠. 그리고 중요성은 맞지만 동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을 동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라고 볼 수 없겠죠. 자, 3번 시드볼트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 우리의 삶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시드볼트가.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기대 틀렸고요. 4번 시드볼트가 대비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물론 뭐 핵전쟁, 멸종,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냥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시드볼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켜오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정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듣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단어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벳메티님 질문하셨네요. 야생식물? 오타 있었군요. 이 야생식물인데 야생동물로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문제를 만들다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이 야생동물이 아니라 야생식물인데. 티벳메티님 잘 보셨네요. 야생식물입니다. 야생식물 종자에서 발견될 수 있다. 동물은 종자가 있을 수가 없죠.